안녕하세요. 인문학수다의 조상열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아주 무르익었죠. 눈만 돌리면은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정말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날입니다. 아마 남도의 봄은 섬진강 절약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함께 혹시 봄맞이 이런 봄나들이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쯤 되면은 섬진강 유역의 구례, 광양, 곡성 이런 데는 매화에 이어서 산수유, 또 벚꽃, 또 하얀 목련까지 정말로 온 세상이 그냥 꽃잔치로 상충객의 발길을 탁 붙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백의 춘하연 도리연서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그런 말이 있죠. 천지라는 것은 모든 물건에 쉬어가는 여관이다. 그 다음에 광음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세월의 나그네다. 이런 말이 있지요. 섬진강. 저희들이 정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대동문화재단에서 섬진강 화필경이라는 걸 한 바가 있어요. 화가들과 함께 섬진강을 3일 동안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섬진강 유역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자연경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 탐방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까지 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언제나 정말로 섬진강은 아름다운 강인 것 같아요.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에 하나인데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5대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섬진강은 수질이 가장 깨끗하고 또 자연 경관이라든지 또는 역사 문화적 스토리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섬진강이에요. 섬진강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도 좀 특이한 게 많은데 원래는 모래가 많아서 모래가람 이렇게 말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따자 모래사자 다사강 또는 모래사자 내천자 사천 또는 두치강 이렇게 이름을 해왔었는데 이걸 섬진강이라고 이름을 하게 된 계기는 언제 때부터였느냐. 고려 말 때 왜구가 많이 침략을 하잖아요. 그때 아마 나온 일인 것 같아요. 그 전설에 가면은 왜구들이 막 침략했을 때에 두꺼비가 수십만 마리가 막 몰려와가지고 밤새 막 지저대는 거예요. 두꺼비가 팍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구들이 야 여기는 뭔 놈으로 이렇게 의병이 많냐. 그래가지고 그 의병이 많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갖고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섬진강은 두꺼비 섬자 두꺼비가 나루를 이룬 그 나루에서 울었다 해가지고 두꺼비 선자 진실자 해서 이제 섬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섬을 가 두꺼비 벌레 충자에다가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이 섬자를 써요. 두꺼비 선자. 그 다음에 진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루 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섬진강인데 이 두꺼비는 왜구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섬진강 유역은 두꺼비도 의병인 거예요. 남도의 의병 정신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곳이죠,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려 말대에 사실 왜구들이 굉장히 출몰이 심한데 1350년대 이때부터 고려가 망한 무렵인 1392년 이 무렵까지 왜구의 침략이 500여 회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왕은 어떻게 하면은 이 왜구들로부터 백성들을 지킬 것인가 대단히 큰 이게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쪽에 북방을 지키는 이성계 장군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 삼남 지방을 갖다가 이 왜구로부터 막아내라고 해서 삼군 그 순찰사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성계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왜구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그 치열한 전투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황산대첩이라고 그래요. 이 황산은 어디가 있냐면은 전라도 쪽에 남원 쪽에 가면은 우리가 인월이라고 들어봤어요. 인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운봉이 있습니다. 인월과 운봉의 중간점에 있는 것이 조그마한 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황산 전투인데 이게 여기에 왜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왜군 대장이 누구냐면은 아지발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지발도가 나이가 그 당시에 한 16살이나 밖에 안 된 청년 장수였는데 굉장히 용맹하고 날렵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지발도라는 장수한테 수없이 막 우리 아군들이 막 죽음을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성계 하면은 천하의 또 이 신궁이잖아요. 활을 잘 쏘잖아요. 근데 이성계하고 당시에 의형제를 맺던 이질환 장군이 있어요. 그 이질환이가 둘이서 협공을 해가지고
아지발도의 투구를 갖다가 이성계가 탁 해서 그 투구끈이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그냥 이지란이가 그 아지발도의 급소를, 목에 있는 급소를 맞춰서 아지발도를 쓰러뜨렸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아지발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지는 어리다란 뜻의 아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도는 몽골어로 용감하고 지혜롭다. 그런 뜻의 이제 아지발도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전투를 우리는 황산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전쟁 관련돼서. 그 황산 쪽에 이제 계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호리병 같은 그런 아주 심한 계곡이에요. 근데 그 황산 일대는 특히 그 야간 전투를 하는데 먹구름이, 이 구름이 수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야간 전투를 할 때에 활을 쏘고 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명탄이 없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달을 띄워야 되나, 달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달을 가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냥 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에 구름을 싹 쓸어버리고 달을 갖다가 하늘에 탁 지지 않도록 그렇게 놔두고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생긴 지명이 바람을 불러왔다 해가지고 바로 인풍이라는 끓인자 바람풍자 인풍, 또는 달을 잡아뒀다 해서 인올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올면이 나오고, 우리가 차를 타고 딱 88 고속도로, 지금 대구 가는 고속도로 타면 인올 인터체인지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인올과 관련된 지명인 겁니다. 그런데 고려 말 때는 이렇게 왜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까요? 왜구들은 정말로 섬지방이라 먹고 살 이 쌀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섬진강을 루트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남원으로 들어가고 뭐 김제라든지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넓은 평야들이 있잖아요. 이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그 쌀을 가져가기 위한, 노락질을 해 가기 위한 그런 그 약탈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흘린 쌀이 한 자를 이루고 그 애구들한테 죽음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 막 해골들, 시신들이 막 뒹굴어 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로 무서운, 그래서 그 섬진강 유역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조선 말에 와가지고 사실 항상 보면은 고려 말이나 조선 말이나 나라에서 국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 적병의 침략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말에도 애구들이 굉장히 많이 침략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그 역사의 아픔을 만나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수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섬진강 루트가 아니라 군산항에다가 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국 쌀을 갖다가 대량으로 이제 일본으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 전주와 군산 간 도로입니다. 그게 당시에는 조그만 오솔길이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미국을 갖다가 군산항으로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오솔길을 갖다가 큰 길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장로인 겁니다. 이 신장로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뭐죠? 그것이 벚꽃이잖아요. 사쿠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무를 많이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 가보면 우리가 번영로라고 써져 있는 이 도로가 당시에는 수탈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섬진강 유역이나 또는 호남 평야나 이런 쪽은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그 수탈로 또 외구의 침탈로 이 고통이 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 남원 운봉 이 일대는 이성계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성계는 개성을 향해서 북상하는 길에 전주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여러분 한옥마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 한옥마을에 가면 오목대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건물이 있어요. 그 오목대에 가서 이 전쟁 승리, 황산대첩 승리의 대잔치를 다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풍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 대풍가는 한나라 때 유방이 이 한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큰 포부를 밝힌 시가 대풍가거든요. 이성계 역시 당시에 조선을 창업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라는 그 뜻을 밝힌 것이 오목대 잔치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대풍가예요. 그게 1380년도였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정몽주가 옆에서 그 시를 듣고 있다가
크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 고려의 운명이 저 사람한테 의해서 정말로 풍전등화에 달렸구나. 아,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정확히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한테 있어서는 섬진강, 운봉, 황산, 대첩 이런 것은 정말로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죠. 제가 아마 운봉이라든지 이런 쪽을 쭉 답사를 할 때 보면은 정말로 뭔가 여기는 생명이 새로운 어떤 기운이 싹 트는 곳, 이런 곳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봄날, 우리도 이런 땅에 한번 찾아가서 새로운 어떤 그 기운과 기백을 받아보는 것도 또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운봉이 또 하나의 또 특이한 문화적인 것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판소리의 성지입니다. 우리 동편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편제 판소리의 어떤 그 정말로 거두라고 하면은 송흥록, 송만갑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또는 흥부전에 거기 터전이 또 그쪽 일대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 문화 예술의 성지이자 정말로 그 어떤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남원 운봉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봄날에 이런 쪽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그런 곳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